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이재영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한동호입니다. 저는 마이크로 그리드, 다중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 이런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불확실성 하에서의 다중 마이크로 그리드 최적 운영 결정 방법론 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로 그리드가 뭐냐면은 지역적인 전력망인데 중앙 광역 전력망으로 독립적으로 북부적인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석 연료보다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전력을 발전하고 타겟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저장시켰다가 방전시킬 수도 있는 전력 저장 장치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중앙 전력망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 전력망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해서 아일랜드 모드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마이크로그리드의 장점으로는 일단 소비자들과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전력 손실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재생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전력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탄소 소비와 배출이 적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의 불확실하고 간헐적인 특성 때문에 이 전력 발전이 불규칙적이게 되고 이 때문에 수요 공급 간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수요 공급 간 불균형 문제가 이런 단일 마이크로그리드 내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된 전력을 방전시키거나 중앙 전력망으로부터 전력을 사옴으로써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의 차이점은 여기 있는데요. 이 불균형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저장 장치나 중앙 전력망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경제적이 더 유연한 방법인 각 마이크로그리드 전력 교환을 통해서 이 각 마이크로그리드에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다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내에서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일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들은 모두 전체 다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전력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이 본격적인 문제 정의에 앞서서 이 신재생 에너지의 불확실성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날씨 예측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각 시간당 풍속과 태양광 양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딥뉴럴 네트워크 심층 인공신경망의 하나의 종류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고요. 데이터는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 각 시간당 기록한 풍속과 태양광 양의 데이터 중에 10년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9대1의 비율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 MLP의 인풋으로는 과거의 24시간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바로 다음 시간 1시간에 풍속 또는 태양광 양을 예측값을 출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MLP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된 신재생 에너지 원, 풍속이나 태양광 양은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으로 변환이 돼서 저희 문제 정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다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내에서 최적 운영은 꽤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력 수송이나 교환에 대한 운전 레벨의 결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 레벨의 결정도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지역에서 마이크로그리드를 설치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각 점은 마이크로그리드가 설치될 수 있는 후보 지역들을 나타냅니다. 해안 지역에는 풍력 발전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설치하고 내륙 지방에는 태양광 발전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 설치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설계 레벨의 설계 레벨의 의사결정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후보 지역에 마이크로그리드를 설치할지 그리고 이 설치된 마이크로그리드 간의 전선 연결을 어떻게 해야 그게 최적의 네트워킹일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 레벨의 의사결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설치된 각 마이크로그리드 내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공급할지 그리고 소비자가 얼마나 전력을 소비하는지 그리고 저장 장치를 얼마나 충전 또는 방전시킬지 그리고 중앙 전력망과 에너지를 얼마나 사고 팔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결정은 각 마이크로그리드 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그리드 내에서 일어나는 결정뿐만 아니라 마이크로그리드 간의 전력 교환을 얼마나 할지에 대한 최적 의사결정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마이크로그리드 사이에서만 전력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앞서 보여드린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연결된 마이크로그리드끼리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설계 레벨과 운전 레벨의 의사결정을 모두 내리기 위해서 투스테이지 스토캐스틱 프로그래밍 2SSP라고 불리는 방법론을 썼는데요. 먼저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설계 레벨의 의사결정이 내려집니다. 즉 어떤 후보 지역에 마이크로그리드 설치하는 게 최적인가, 그리고 설치된 마이크로그리드 간의 전선 연결을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목적 함수에 대해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데, 목적 함수는 이 마이크로그리드와 전선을 연결할 때, 설치할 때 드는 설치 비용과 전력 수송 또는 교환에 따라 일어나는 운전 비용의 기대값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의 의사결정과 이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수요 데이터는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대값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첫 번째 스테이지의 결정들, 즉 마이크로그리드, 다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의 최적 설계 정보, 그리고 이제 비로소 파악된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운전 레벨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운전 레벨의 의사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그리드 내에서 일어나는 전력 수송, 그리고 마이크로그리드 안에 일어나는 전력 수송이 있습니다. 이때 목적 함수는 단순히 운전 비용만 고려하게 되며, 이러한 결정은 매일 연속적으로 각 하루 단위로 시퀀셜하게 일어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스테이지의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크로그리드를 후보 지역에 설치할지 말지, 그리고 전선 연결을 할지 말지 모두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바이너리 베리어블들이고요.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목적 함수는 두 가지 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1번 항이 마이크로그리드와 전선을 설치할 때 드는 설치 비용을 나타내고요. 2번 항이 운전 비용의 기대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스테이지의 의사결정과 프로필한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수요 데이터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랜덤 벡터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2번 항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대값의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제약 조건으로는 마이크로그리드가 두 후보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야 전선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제약 조건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건 옵셔널한데 마이크로그리드의 수를 제약 조건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의 디시전 메이킹 포뮬레이션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각 시간당 각 마이크로그리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전력 수송과 교환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적 함수는 이 다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전 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항은 중앙 전력망과 전력 거래를 통해서 일어나는 비용이고, 두 번째 항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페널티 비용이고, 세 번째 항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고, 또 마지막으로 전력 교환 시에 발생하는 비용의 합으로 목적 함수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중요한 점 몇 가지는 첫 번째 스테이지의 결정으로 전선 연결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전선이 연결된 마이크로그리드끼리만 전력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앞서 말씀드린 심층 인공신경망 MLP 기반으로 개발한 날씨 예측 모델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에너지 발전량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 대한 결정 변수인 스몰 g의 어플 바운드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력을 교환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간의 거리가 멀수록 송전 효율이 떨어지고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하는 기대값에 반영이 돼서 첫 번째 스테이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단하게 케이스 스터디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 스테이지 스토캐스틱 프로그래밍을 풀기 위해서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파이썬 내에서 최적화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 동시에 그로비 솔버라는 솔버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풀 수 있는 파이썬 내 라이브러리 그로비 파일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 스터디 내용은 전체 후보 지역의 수, 마이크로그리드 설치될 수 있는 전체 후보 지역의 수가 16개이고, 풍력 발전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설치 후보 지역 8개, 그리고 태양광 발전 기반 후보 지역 8개인 각 후보 지역에서 기대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와 수요 데이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이런 후보 지역이 뒤에서 보면은 각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태양광 발전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후보 지역,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풍력 발전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후보 지역입니다. 이렇게 최적화를 수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검은색 점이 이제 마이크로그리드가 최적으로 설치될 최적의 위치, 로케이션이고요. 선으로 표시된 게 이 설치된 마이크로그리드 간의 전선 연결 구조를 나타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풍력 발전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수, 태양광 발전 기반 마이크로그리드의 수를 각각 나눠서 설정할 수도 있고, 최적화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아래는 다른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결과인데, 이런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구분 없이 전체 마이크로그리드 수만을 설정해서 최적화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발표를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운전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최적 운영 전략을 도출하는 방법론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DNN 심층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해서 날씨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투스테이지 스토캐스틱 프로그래밍 접근법을 이용해서 이 설치 비용과 운전 비용을 모두 고려해서 설계 레벨과 운전 레벨의 의사결정을 동시에 내릴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을 했고요. 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발된 방법론을 통해서 최적의 다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의 디자인, 그리고 최적의 전력 수송 또는 교환에 따른 그런 송전 최적의 전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청중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운전 비용과 설치 비용을 이제 다중 마이크로그리드 전체적으로 목적 함수를 설정하셨는데, 네. 혹시 좀 더 넓은 지역에 이걸 적용을 할 때는 네. 멀티플레이어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각각 마이크로그리드 그룹이 이제 각각 다른 회사에 소속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멀티플레이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서로 다른 목적 함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말씀이시죠? 그렇죠.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간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약간 다 그 멀티 오브젝티브 최적화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결국은 그 날씨 예측 모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날씨 예측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용하실 데이터는 결국 그 콜로라도 지역의 날씨를 사용하셨는데 아마 그 데이터가 충분히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쪽 날씨는 사실 우리나라 날씨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모델을 이제 개발하신 거를 우리나라 국내 사례도 이제 적용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은 저 지금 사용하신 저 날씨 예측 모델은 너무 심플해서 네. 이 전체 모델의 정확도를 많이 우리나라에 사례 적용시킬 때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우리나라 데이터도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래서 뭐 지금은 그 날씨 예측 모델이 정확하다고 가정을 하고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최적 운영을 돌리는데, 나중에는 당연히 불확실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예측 정확도는 올려놓고 다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내에서 뭐 저장 장치나 이런 다른 뭐 중앙 전력망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전략을 통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충분히 근데 제가 확인했을 때도 충분히 그쪽 뭐 미국 콜로라도 지방의 데이터가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많고 복잡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다른 한국 지역에도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